자, 이 이야기는 우리 방송에서 안 다뤘기 때문에 한 2, 3일 지난 뉴스인데 한번 사실상 리마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뉴스버스라고 저번에 여러분들 그 고발 사주를 터뜨렸던 조성은 씨 관련해 갖고 그 당시부터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그 고발 사주의 그 뉴스버스가 실제로 이제 이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건데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보도 당일날 대검이 컴퓨터 25대를 포맷해버렸다. 그러니까 고발 사주 보도가 나오니까 황급하게 그 당시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던 바로 그 대검이에요. 대검찰청. 예. 거기서 갑자기 컴퓨터를 25대나 포맷해버려. 그러니까 그 25대 포맷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보통 이제 불법적인 사업을 하는 업체들 있죠. 거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뭐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그런 회사들은 언제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하드 디스크를 뽑을 수 있는 장치를 다 달아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CCTV로 보고 있다가 누가 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각자 직원들이 버튼 하나 누르면은 하드 디스크가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것만 들고 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했다는 하드 디스크 포맷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치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하드 디스크를 바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빼갖고 다른 컴퓨터를 끼우는 거예요. 그 수사 방법도 그런 사람들 검거해서 조사하면서 나온 방법을 따라 그럴 했겠지. 그럴 수도 있죠. 고발 사주 보도가 나오니까 그 밤에 퇴근도 안 하고 포맷하고 자빠졌고 네. 이런 장면은 범죄자들이 증거인멸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그 대검찰청 수정관실이라고 하는 곳이 컴퓨터를 새로 고치한 지 2주 만에 2주 만에 포맷을 했다는 거예요. 고발 사주 보도랑 상관이 전혀 없겠지? 그냥 다 바이러스 감염된 거야? 뭐 그런 거야? 우연히 25대가 우연히 아주 25대가 다. 그것도 대검에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장 장치를 띄어내가지고 다른 컴퓨터에 설치한 뒤에 포맷해서 서로 막 섞이게 만드는 거지.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어떤 PC에서 옮겨갔는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참티야. 요게 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가 이제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어. 모 검사에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니까 2021년 9월 2일 오후 8시 16분부터 8시 45분까지 대검 수정관실에 있는 컴퓨터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동영상과 사진 파일이 나와서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왜 그 동영상을 찍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었는가? 왜 그 범죄의 정황인데 그걸 왜 굳이 촬영해서 남겼는지 뭐 추억록에 넣으려고 했던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고발사주권을 윤석열이 잘 넘어감으로써 대선까지 나오게 됐거든요. 네. 윤석열이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윤석열의 실체라고 표현했잖아요. 고발사주는요. 이를테면 윤석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이고 이 고발사주 나중에 이제 그 전에 채널A 사건과 연동이 돼 있는 건데 이 사건들이 이 사건 빵 터지니까 윤석열 총장은 전혀 모르는데 검사들이 알아서 PC를 25대나 포맷합니까? 이건 100% 윤석열이 지시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고발 사주라고 하면은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검찰총장 윤석열이었던 그 시절에 대검이 사실은 검찰총장의 비서 조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로펌처럼 움직였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가족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장모의 법적 대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했다는 게 많이 이제 그 지적이 되니까 그걸 처음 지적했던 사람들이 뭐 그 저기 최강욱 뭐 의원이나 유시민 뭐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역으로 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고발을 하고 싶은 걸 검찰이 직접 하면은 눈치가 보이니까. 국민의힘이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습니까? 그 당시 그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해주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알아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은 인지수사 권한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면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안 쓰고 국민의힘에서 고발장을 접수를 하면은 우리가 수사를 할게 라는 이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최강욱, 유시민 이런 사람들을 황희석 네, 황희석 이런 사람들을
수사해서 괴롭히고 싶은데 음. 이걸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눈치 보이니까 이제 우회로 둘러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검이 범죄 조직에 가깝게 맞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불법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들통이 나니까 쉽게 표현하면 범죄자 잡는 검사들이 증거인멸하고 자빠진 거예요. 그 꼬락서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놀랬다 씨. 고발사 들켰어. 지워.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는 짓을 여기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인멸. 이따 계속 진행해 볼게요. 네. 이게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텔레그램, 카카오톡 통화 내역을 다 삭제합니다. 그 삭제하고 또 재밌는 게 안티 포렌식 어플리케이션을 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악랄한 거죠. 안티 포렌식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PC나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삭제하잖아요. 그러면 파일을 삭제하면 실제로 삭제되는 게 아니라 삭제됐다는 꼬리표만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할 때 노출이 안 되도록. 그래서 다른 파일을 덮어 씌우면 그때 이제 진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티 포렌식 그 앱은 진짜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와 동시에 다른 파일을 덮어 써가지고 보통 이제 CIA에서는 3번 정도 덮어 쓰라고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예, 그렇게 이제 그 유료 앱입니다. 무료 앱에서는 안 해주고 결제를 해야지 기능이 되는 그 유료 앱을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와, 씨.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해. 그때는 이미 포렌식 된, 그러니까 포맷된 예. 컴퓨터만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디가우징이라고 그래갖고. 예. 아예 그냥 자석 엄청 센 걸로 예. 쫙 지워버린다. 밀어버리는 뭐 거죠. 이런 것도 있는 예, 거고. 예. 근데 사실 여러분,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된 사유. 증거인멸.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하는 건데, 검찰이 주로 피의자들을 구속영장을 칠 때, 그걸 법원이 받아줄 때,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이렇게 포함하지 않습니까? 이현주 변호사가 저번에 했던 말, 저는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말인데, 우리는 범죄자를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해도 돼.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구속당해야 될 결정적 사유였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를 대검에서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행한 예,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건 좀 며칠 지난 뉴스인데, 검찰이 김웅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포렌식 수사관 면담 내용을 조작했다.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방송으로 다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은 대검에 있는 손준성이가 김웅한테 주고 그 고발사주 문건을 그 다음에 조성은 씨한테 주는데, 포렌식 했던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김웅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손준성하고 김웅 사이에 제3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포렌식 해보니까. 예. 근데 그 수사관은 그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법정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것도 진짜 웃긴 게, 그러니까 그 김웅 의원을 불기소했던 그 이유 자체가 그 이유의 그 근본 그러니까 근거가 이 포렌식 그 수사관의 보고서가 아니라 이 포렌식 수사관하고 면담한 내용을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불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렌식 보고서 자체에는 아무런 어떤 그 정치적 견해가 없는 거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이런 그 결과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김웅은 누군가한테 받아서 손준성한테 파일을 받아서 토스를 했다. 이런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면담 보고서를 따로 작성한 건 그러니까 조작하기 위해서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그 밝혀진 거잖아요. 수사관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대. 근데 면담 보고서는 있어. 그러면 그걸 만들어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조작이잖아요. 이희동 부장검사. 우리 희동이. 자, 빨리 진행합니다. 이거. 네. 그 다음에 그 며칠 전에 나왔던 단독은 이거였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가족 방어 로펌이었다. 아까 그거랑 다 연동이 돼 있는 예.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최은순, 김건희 등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종의 가족 로펌,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뭐 그때도 그런 논란이 분명히 있었고요. 가족 의혹 대응 문건을 최소 15건 이상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15건 이상. 그 다음에
윤석열 장모 사건 관련자들 이름이 들어간 대응 파일이 발견된. 이게 도대체 뭐예요? 수사를 해야 될 놈들이 범죄자, 가족이라고 그래서 검사들이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거. 이거 윤석열, 그러니까 이 윤석열 자체가 이런 것들로 저는 감옥에 가야 될 줄 알아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문건이 공개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모 최은순 씨 그 요양원 부정수급 사건도 그렇고 양평 투기 사건도 그렇고 뭐 어디 다른데 그 아파트 뭐 건축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대검 내부적으로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다 덮였죠.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 이게 조직적 증거인멸이었다. 사실 뭐, 참, 얘네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하는 두 가지 힘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없는 죄 만들기. 두 번째는 있는 죄 덮기. 이런 경우는 있는 죄 덮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중간에 서 있는 이희동 검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 조사하고 수사하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은 철저하게 막아주고 실드 쳐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은 계속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죄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 천벌받는다는 거야. 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수부들은 거의 대부분 조작 검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딱 목표물 딱 정해놓고 유죄로 만들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따가 2부에서 저는 대장동 끝났다고 보는 사안이 터진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 어쨌든 검찰은 지금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저는 보고 수사 대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윤석열이가 지금 대통령이 돼버린 것도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덮으면서 대선까지 거머쥔 거 아닙니까? 이 중에 하나로 제대로 밖으로 드러났다면 윤석열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발 사주네, 뭐 가족 문건이네, 이런 것들을 들켜서 보도가 되니까 소위 검사라는 놈들이, 대검에 있는 검사라는 놈들이 한번 출세 코스거든요. 대검에서 근무만 하면은 그 놈들이 증거인멸하기 바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끄러운 나라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를 그 아주경제에 있다가 뉴스버스로 간 김태현 기자가 예. 이렇게 단독을 내기 전까지 그리고 단독을 낸 후에도 어느 공중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맞지요.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김태현 기자가 근육질 기자죠. 예, 이 예. 어깨 되게 좀. 예. 그 양반. 권투를 했다고 합니다. 아. 윤석열이 무서워야 되겠군요. 참네. 아이고.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윤석열이 이런 자예요, 이런 자. 온갖 불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이른 자. 언젠간 그 대가를 받는다. 전 그렇게 봅니다.